as the market shifted from how you were trading a new pattern this month because news event can happen. 이 남자의 이름은 제프리 벤슨,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꿈이 없던 10대를 방황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트레이딩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트레이딩 스킬을 모두 독학하여 지금은 자수성가형 고래가 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사용한 매매법의 중심에는 스스로 고안한 지지저항 세팅법이 있었는데요. 남들 다 하는 지지저항에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었길래 이 남자는 고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지지저항을 적용해서 내 차트에서도 고수의 향기가 나게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게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을 사용하려 하시나요? 오늘은 2024년 결산 연말 선물로 여러분들께 가장 강력한 지지저항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지표를 적용해보면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에 박스와 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꼬리를 다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뭔가 선택적으로 잡아내죠. 기준이 있어요. 저는 차트를 깨끗하게 보는 걸 선호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만 골라서 지금처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주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중요한 매물대라는 것은 큰 거래량이 터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바로 지금 구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골라낼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이번 11월 상승의 시작점을 보시면 직전 최대 매물대 무려 40만 5,687개의 비트코인 매물이 쌓인 곳을 상승 돌파했어요. 아주 강력한 상승 신호이죠. 그냥 롱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캘핑을 왜 하는지 아시나요? 평소에 작은 움직임에는 수익이 별로 재미없죠. 그래서 지금 상단 구간을 상승 돌파한 자리를 표시해두고 그에 따라 캔들이 마감되어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 바로 이 캔들 종가에도 표시를 해두고 5분봉으로 쪼개서 확인해보면 엄청 흥분될 겁니다. 앞서 4시간 봉에서 이미 상승 관점을 확정한 상태로 5분봉을 봅니다. 4시간 봉으로 큰 추세 보고 나서 분봉으로 쪼개는 거를 습관으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스캘핑에서 수익이 커집니다. 앞서 4시간 봉으로 작도해둔 2개의 선이 보이죠? 이 선이 롱 진입 타점이었고요. 아래선이 매물대 상단 저항선이었죠. 따라서 실제로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타점은 바로 이 캔들이 되는데요. 하지만 5분봉에서는 정확히 이 양봉을 통해 훨씬 더 매력적인 자리에서 포지션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봉을 통해서 차트를 보면 더욱 재미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2개의 선이 만드는 구간을 중심으로 보면 한번 상승이 시작된 캔들의 관성이 작용되어 이렇듯 상승 돌파가 나오게 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구간 내부로 들어오죠. 이때도 하락 돌파가 나오지만 또다시 정신 차리고 구간 내부로 복귀합니다. 이것은 차트 이론에서 분배와 축적에 따라서 위, 아래 매칭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5분봉에서는 앞서 4시간 봉에선 잘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중요한 매물대 돌파도 확인이 됩니다. 이 수평 매물대 지표에서 만들어주는 지지저항 매물대는 바로 지금 현 시점에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전 최대 매물대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작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해당 구간의 최대 매물만을 거래량 분석으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지지, 저항선이 불필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평 매물대 지표에서 이 구간에 큰 거래량과 함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곳을 하락 돌파하였지만 이 하락에는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잘것없는 매물대가 형성될 뿐이죠. 따라서 하락에는 힘이 실리지 않고 다시금 차트가 채널 내부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지금의 하단선은 강력한 지지가 되고 차트는 상승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가격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스캘핑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는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4시간 봉으로 추세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지지 저항 찾아서 정확한 실전 매매 하시고 그러다가 강력한 자리 나오면 이런 거 놓치지 않으려고 스캘핑하는 겁니다. 동일한 구간에서 만약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이것이 방금처럼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갈지 혹은 저항 맞고 내려갈지 관점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결국 이 자리까지 통과되고 지지 나오는 자리에 확인되어야만 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소극적이고 진입 자리도 훨씬 더 높아져 버리죠. 좋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 잡고 이 방법으로 여기까지 잘 먹었어요. 신고점 달성했죠. 그런데 보았더니 2번에 걸쳐 상승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뭔가 바뀌겠구나 라는 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미 사상 최고점이라는 거죠. 앞단에서 가져올 지지와 저항선이 없는 구간이에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경신할 확률이 높으니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속도 조절 신호 이후 한번 상승하고 내려왔네요. 지금은 누구도 모르는 새로운 구간이니 앞으로의 전략을 위해 관망합니다. 위아래 흔들기가 나왔고 이번 고점에서 형성된 최대 매물대 구간을 상승 돌파한 뒤 다시금 채널 하단으로 내려왔죠. 저점을 계속 올려가기 때문에 상승이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 구간 신고가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이후 양봉이 겹쳐 나오면서 고점 저항대 상승 돌파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야겠죠. 포지션에 들어가긴 하는데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누구도 모르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피보나치를 쓰는 겁니다. 피보나치는 구간 설정이 생명이에요. 앞서 두 번에 걸친 속도 조절 패턴이 여기에서 끝났죠. 그리고 이 자리가 1파 고점입니다. 이 두 점을 활용해서 피보나치를 적용하겠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길게 잘 보이도록 빼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될 건 2파 조정의 저점 위치예요.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딱 둘 뿐입니다. 0.382, 0.618. 우리가 롱 포지션 진입을 여기서 했죠. 당연히 상승 관점이기 때문이고 다음 목표가 잡을 때 지지된 곳이 0.382 또는 0.618 이 자리이면 상승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럼 진입 자리 이후 1.618은 곧바로 달성해버렸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그 다음 목표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위에 2.618이 보이죠. 그리고서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보면 정확히 2.618을 터치하게 됩니다. 좋죠? 피보나치는 꿀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초강력 상승세의 속도가 낮춰지긴 했지만 여전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숏을 안 잡았어요. 충분히 내려온 다음 롱 포지션 잡기 위한 반등 자리 찾고 있었죠. 이때 쓴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앞서의 이 매물대를 크게 하락 돌파한 다음 양봉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더 하락해줘야 단기 5파 하락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음에 올 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도 꿀팁으로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 계단을 타고 한 단계 더 내려간다면 아래쪽에 이만큼의 공간이 되죠. 이 공간에 영향을 주는 좌측의 캔들스틱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좌측에 도구함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네모박스에 들어오는 첫 번째 캔들 여기서부터 마지막 캔들 여기까지 각각 한 번씩 클릭해줍니다. 그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수평 매물대와 같이 가로막대와 함께 옆으로 긴 선이 하나 보이죠? 우리가 할 것은 이 선의 우측으로 연장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은 우리가 설정한 구간 내에 최대 매물대 가격 구간을 지금과 같은 막대 그래프로 옆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격의 지지와 저항을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때 저희 관점은 하락을 한번 하고 어딘가에서의 지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때 이전 구간의 최대 매물대인 바로 이 선을 지지 삼아 상승으로 반전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진행을 시켜보면 큰 폭의 진동이 나오면서 마지막 저점으로 이 선을 지지선으로 만들고 추세가 전환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 캔들의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5분봉으로 쪼개서 살펴보면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때는 방금 전에 그렸던 최대 매물대 이 지지를 상승 돌파하는 이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죠. 4시간 봉에서의 진입 자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이후 직전 매물대 자리에서 두 번의 지지를 받고 상승시켜 버립니다. 이후 단기적으로 상승 관점을 유지하며 차트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상승 후 하락하고 다시 직전 매물대 상승 돌파가 나왔죠. 이 자리로부터 상승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신고점 형성하러 가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시작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피보나치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도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바로 이 지지점이죠. 0.382 정확하죠. 따라서 이번 최대 매물대 이곳을 상승 돌파가 나온다면 바로 그 다음 목표가 1.618을 향해 갈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죠. 피보나치는 우리 인간 따위 미물이 범접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를 담은 수치입니다. 그냥 믿고 쓰시면 돼요.
사실 그 다음에 형성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시작의 저점이 이 자리였고 상승 고점이 여기죠. 이때 지지 자리는 앞서 설명드린 0.618 자리고요. 정확하게 1.618에 터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로 지난주 무시무시한 하락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도 수평 매물대 지표로 대응했었는데요. 살펴보면 고점에서 캔들 패턴 하락 신호가 연이어서 나오고 나서 이동평균을 하락 이탈했죠. 참고로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4시간봉 적용할 때는 이동평균을 지수 이동평균으로 그리고 길이를 활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저점을 올려가는 상승세 중이기 때문에 숏을 잡을 때는 조금 부르르 떨면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숏은 원래 특징이 기간은 짧고 한번 나올 때 강력하게 떨어져 주죠. 이걸 염두에 두고 보자고요.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거 직전 매물대의 상단이에요. 이곳을 강하게 하락 이탈합니다. 바로 이 캔들을 통해서 직전 최대 매물대 전체의 물량 청소가 끝난 상태이고 한 번 더 고점과 이동평균의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이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입 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고요. 이 자리를 5분봉으로 쪼개서 살펴보면 앞서 4시간봉을 통해 강한 하락 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5분봉 진입 자리가 눈에 훤히 보이죠. 매물대 상단 돌파 후 고점을 낮추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 등장했고 구간 상단 역시 하락 돌파가 나와줍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숏 들어가는 거죠. 4시간봉 기준 숏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데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시간봉으로 확인했던 블럭의 하단 구간에 정확하게 지지가 나와주고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두 번째 구간은 같이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들 잘 알고 있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까지 등장하죠.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롱 잡는 겁니다. 특히 하락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이런 경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 스케일퍼들한테 굉장히 인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인은 양방향 매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롱과 숏을 다 먹을 수가 있지만 최근 주식에서부터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오로지 롱 포지션 뿐이죠. 수익할 수 있는 구간이. 그래서 원래 주식판에서는 이런 곳 잡아서 이렇게 수익화하는 매매 전략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핵심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4시간봉에서 앞단에 매물대 지지 저항을 확인한 다음 시간을 분봉으로 쪼개서 정확한 타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스캘핑 고급 기술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죠. 그리고 하락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지지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지지 저항 영상 더 안 보셔도 돼요.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는 것을 뭘로 아는 거냐면 바로 직전 구간 보시면 긴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하락을 잡아내려면 3연속 양봉 이후 이 음봉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 음봉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3연속 양봉 이후 첫 번째 음봉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이동평균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버렸죠. 지금 같은 강력한 하락 시점에서 끝자리를 찾으려면 강하게 한번 말아 올리고 이동평균까지 상승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번 더 리테스트를 거친 다음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이번 구간은 말아 올리는 힘이 너무 약해요. 이거는 제자리 지키기 수준인데 그걸로는 지금까지 이어진 강력한 하락세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된다면 그건 차트 형성 원리상 이상하거든요. 따라서 한 번 더 큰 하락을 예상하는데 다음번 지지가 어디서 나올지 찾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만약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영향을 주는 직전 매물대 구간이 이것과 이것 둘이죠. 이걸 각각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이 끝선이 아니라 이 꼬리 전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몸통이 완료되는 여기까지 말아 올렸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닥에서부터 호가창 한 틱 한 틱마다 롱 매수 계약이 숏 매도 계약을 압도하고 올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꼬리 구간 전체가 매물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직전 네모 구간도 살펴보면 이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이 캔들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이 매물대가 형성된 것인데요. 이 매물대는 이후 여기까지 영향권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려 17만 개의 비트코인 롱 매수 계약으로 지지선이 아니라 지지 구간을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캔들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긴 꼬리에서 이미 매도 물량을 모두 해소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후에 나왔던 다른 캔들에서 나오는 꼬리들에서는 매물대 형성이 안 되죠. 워낙에 압도적인 물량이 이 꼬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의 영향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 장대 음봉을 살펴보면 여기부터는 모두 롱 매수 지지대의 영향권이죠. 따라서 어디서든 하락을 잡아내고 올려버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째, 하락을 잡아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은 역시 세력의 역할이죠. 그럼 세력은 보다 낮은 곳에서 하락을 막아내길 원하겠죠. 그래야 이렇게 상승 전환됐을 때 먹을 게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 이 구간 전체 중에 하락을 막긴 막는데 대체 어디서 막을지 시장은 모두 눈치를 보는 겁니다. 충분히 지켜보다가 여기에서 잡는 것으로 확정했구나 라고 판단되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4시간봉 기준에서 진입 자리는 바로 이 파란색 선이죠. 그럼 이것을 마찬가지 5분봉으로 줄여서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개념이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지금 하락의 끝점 이 구간이 아니라 바로 윗 구간에 이 계단에 있으면서 매물대 표시가 빼곡하죠. 이미 여기서 매물대 소화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최저점인 이 구간에서는 어디서든 잘라내고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 매물대 하단선 상승 돌파 나오는 이 캔들에서 롱 잡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4시간봉 진입 기준 이 자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죠.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수평 매물대 지표를 가지고 차트 전체에서 엄청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이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12시 16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이 거대한 하락 구간 그리고 이전에 상승 구간이 있었어요. 이 매물대 지표로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꼭지점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앞단의 상승 시점부터 살펴보죠.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롱 포지션의 힘이 강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상승 단계에서는 매물대의 강력한 힘이 위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위에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여기는 7K가 터졌죠. 근데 밑에는 500이에요. 아예 상대가 안 되죠. 여기는 5K가 터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600입니다. 여기는 8K예요. 여기는 300이에요. 여기는 14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죠. 14K, 여기는 1.5K, 여기는 1K, 여기는 없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롱, 즉 상승 관점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밑에 받치는 힘이 없어도 어차피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구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전환될 때를 살펴보면 이 고점 구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비어있는 공간들이 좌우로 확인이 됩니다. 듬성듬성하죠. 그러면서 힘이 약해졌다가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숏이죠. 숏 우세의 지점인데 여기서도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숏 우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작더라도 어차피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밑에가 강합니다. 여기 20K, 20K 또 터졌죠. 여기는 35K. 그런데 반면에 꼭지점에서는 아예 매물이 없죠. 그나마 이거 하나 나온 게 2K 하나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속도가 잦아들 때 앞서 설명드린 거랑 중복되는 개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힘이 좀 약해지죠. 12, 8 힘이 약해지는 게 보이나요? 여기까지가 최강이었고 그리고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나서 매물이 안 잡히죠. 전환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실 정도 분들이 보시면 소름 끼치는 내용일 거예요. 추세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구나. 이건 대박 사건인 겁니다. 여기만 그런 거 아니냐 또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 또 큰 상승이 있었던 앞단 구간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시작됐죠. 15K, 15K 강력합니다. 여기 5K, 여기 500, 위에 4
그 다음에 15, 여기는 2죠. 상승하기 때문에 위에서 눌러야 되는 얘네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 큰 힘 갖다가 눌러줘야 그나마 상승해서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것이고, 어차피 힘 안 들이고 살살 건드려만 줘도 올라갈 거다, 이런 뜻이죠. 다시 고점에 도달했더니 이제는 양쪽에서 아주 약한 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락 전환되는 여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똑같죠? 고점에서 1.5밖에 안 남았어요. 힘이 약해요. 없죠? 여기는 41K입니다. 여기는 48, 그 다음에 급격하게 7, 굉장히 힘이 약해지죠.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활용할 줄 알면 앞서 이 구간에서 하락 대응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후에 한 번 더 하락할 거다 라고 하는 근거로 이 캔들 차트 패턴 보여드렸었죠. 이거랑 같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 수평 매물대를 통해서 힘이 여기서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이제 힘이 다 빠졌구나, 이거를 무려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인 겁니다. 추세의 지속과 전환을 매물대 수치로 확인한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구독, 따봉 한 100번 눌러주세요. 이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동평균 상승 돌파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지지 매물대 리테스트 하면서 하락 속도를 다 완충시켰고, 그리고 나서 상승시키죠. 그럼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5분봉으로 볼까요? 지지대 아주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지대와 위 저항을 통해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 갑니다. 상승 돌파 이후 상단 지지받고 위로 슈팅 나오는 것까지. 그럼 여기서는 어느 자리에서 롱 포지션 들어가게 되는지 오늘 내용 복귀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지지 저항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한테도 느껴져요. 알고 계시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지지 저항선 그려봤자 안 맞죠? 그러다 보니 요즘 한창 유행하는 스마트머니 컨셉에 나오는 오더블럭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게다가 오더블럭 역시 방금 살펴본 수평 매물대 해석의 일환입니다. 수평 매물대는 지지 저항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매물대를 바로 직전에 형성된 가장 큰 매물대만 뽑아서 표시하도록 세팅한 지표가 바로 오늘 살펴본 이것입니다. 24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2번과 수평 매물대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지표의 소스 코드를 적어둔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받으시면 전체 복사하시고 차트 하단에 보면 파일 에디터라고 있죠. 이것을 누르시면 나오는 이 공간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에 차트에 넣기라고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보면 수평 매물대 지표가 정상 적용이 되고 오늘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의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늘어서 고수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강력해요. 그리고 지표 적용해서 연습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지지 매물대 받쳐내고 2025년 우상향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